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용독서 핵심 요약 소개 길잡이 GB입니다. 책의 엑기스만 쪽쪽 뽑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이해 및 활용하여 전문가와 대중이 기피하는 주식들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역발상 투자 전략에는 보시다시피 1번에서 5번과 같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식투자 해설서 블로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역발상 투자의 핵심 중요 정리 풀 버전은 GB 실용 독서 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거를 이야기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딱 한 놈만 정말 집중적으로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CAPM입니다. 자본자산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APM 보시면 관련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분명 한글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뭔 개소리야! 잠깐만요.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쉽게 설명드리고 여기서 중요 개념만 끄집어 올 거예요. 자본 자산 결정 모형은 각종 금융 자격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고 경제, 재무학 등을 배울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본 개념이라면 살짝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친구를 공략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투자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최대한 쉽게 천천히 설명드릴 것이니 우리 끝까지 완벽 공략 꼭 해봐요. 먼저 기억해 두실 것은 CAPM은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자손뻘입니다. 결국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CAPM도 부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 개념을 뽑아내기 위해 CAPM을 돋보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PM의 공식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 화면으로 보이실 건데요. 이야,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글로 풀어서 딱 들으면은 결코 어렵지 않고 그냥 딱 이해가 되는 개념입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I라고 적힌 부분은 증권 I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RF는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ERM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베타 I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I증권의 베타 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타라는 거는 시장 대비 종목의 변동성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이 10 움직였을 때 I증권이 7만큼 움직였다면 베타는 0.7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시장이 1 움직였을 때 I증권이 1.2만큼 움직였다고 하면은 베타는 1.2가 되는 것입니다. 베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위의 공식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증권 I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곱하기 I증권의 베타 계수라는 것입니다. 막상 들으니까 별거 없긴 한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죠? 그래서 설명이 여기까지 나온 김에 이해를 위하여 공식에 숫자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위험 이자율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 플러스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는 저는 주식시장 연평균 기대 수익률 정도인
8.8%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을 다시 빼줘야 하니 마이너스 1.84. 그리고 마지막으로 I증권의 베타 개수를 곱해줘야 하는데요. I증권의 베타 개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와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베타는 1.422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42까지만 끊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을 살펴보면 그러면 1.84 플러스 8.8 마이너스 1.84 곱하기 1.42가 됩니다. 산수를 쭈르륵 해보면 결과값은 11.64%가 나오실 겁니다. 결국 CAPM 공식으로 본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은 11.6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해당 설명이 어려웠다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사실 이 공식을 훑어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의 중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CAPM의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베타, 즉 변동성을 위험 요소로 고위험은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CAPM 공식은 변동성을 수익과 일치시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불안정성을 이미 검증하였기에 CAPM 너도 부정하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투자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은 버리고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는 없음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홀리고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 투자 해설서 블로그 요약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막상 보고 나니 CAPM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재밌었던 거는 과거도 현재도 이 개념 자체를 아주 널리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GB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